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단 6명밖에 없는 대기록을 작성하면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3-2024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셰필드를 상대해서 전반 1대0, 후반 2대0으로 3골을 넣고 무실점을 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첫 번째 골에서 팬들이 바라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10-10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반 14분 반더벤이 왼쪽에서 커트를 하고 곧바로 연결하면서 기회를 잡았고, 메디슨의 투박한 원터치로 손흥민에게 연결되고 손흥민도 원터치로 키패스를 넣어주면서 클루세프스키에게 찬스가 왔는데 각이 좁아 있었는데도 반대쪽 골대 모서리에 정확히 꽂아 넣으면서 득점에 성공했고, 이 골의 어시스트가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 어시스트가 마냥 기쁘진 않았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고 마치 어시스트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은 시간 동안 손흥민의 대활약 끝에 골도 많이 넣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으로 시작된 선제골이길 바랬는데 오히려 다음 시즌 꼭 작별이 되길 원한 클루세프스키가 골을 성공시키니까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은 사실 경기 시작부터였습니다. 아자아자 했는데 전반 10분여 동안 셰필드에게 오히려 실점 위기를 겪어버리면서 토트넘은 전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드라구신이 36급 헤딩으로 패스하려다가 볼을 뺏기게 됐고, 셰필드 공격수 레벨이 살짝만 높았어도 무조건 실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존에서 프리킥도 허용하고 전반 10분에는 미드필드 진영에서 패스 한 방에 열리면서 또 실점 위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토트넘은 슈팅이 한 개도 없었죠. 이 경기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경기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이런 시간에 응원하는 팀의 경기력이 나빠버리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토트넘은 14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셰필드는 리그 꼴찌팀이었습니다. 강등 확정에 실점은 프리미어리그가 창설된 이후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었습니다. 부상자도 너무 많았다는데 꼭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의 경기장을 농구 수비하듯이 맨투맨 수비를 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을 밀착 마크했는데 그게 통하면서도 탈압박 한 번이면 바로 균열이 생기면서 토트넘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반 28분에 코너킥을 통해서 기회가 있었는데 세컨볼 상황에서 벤탄쿠르의 슈팅에 골대를 맞는 불운이 찾아왔고, 이어서 존슨이 손흥민에게 내준 볼을 슈팅을 하면서 골이다 하는 순간에 번개처럼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18호 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던 건 전혀 아닙니다. 결국 개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데인마크의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존슨은 윙어로서 센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직진 드리블만 할 수 있었고, 경기의 핵심일 수 있는 메디슨은 활동 반경만 넓게 한 채 투박한 볼터치와 패스 미스, 코너킥도 전혀 날카롭지 못하고, 사르 또한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초강력 패스로 경기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팬들이 제발 손흥민 좀 떠나라고 하는 거죠. 손흥민은 전반 45분에 메디슨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손흥민보다 뒤에 있던 메디슨에게 완벽하게 연결을 해줬는데 받아먹지 못하고 또 벽에다 때리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르멘자스 아스톤빌라전 4대0으로 이겼을 때 딱 한 골 넣고 부상 이탈 이후에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아스톤빌라전 때 골도 그냥 냅다 달리다가 골대 앞에서 넣은 게 전부였죠. 솔직히 손흥민에게 불만도 있었습니다. 벤탄쿠르 헤딩 때 기회가 왔고 드리블을 하면서 슈팅 타이밍도 있었는데, 이럴 때 그냥 정광석과 같은 중거리 슛 한번 쏴줬으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손흥민은 또 동료를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올 시즌 중거리 슛골이 한 개도 없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에 완벽한 윙어로서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평점도 골을 넣은 클루세프스키와 0.2점 차이일 뿐 7점을 넘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슈팅 9개 중에 유효 슈팅이 5개가 나왔죠. 분명 추가골이 더 나왔어야 했는데, 그쵸? 토트넘은 셰필드 상대로 단 한 골 넣고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엔지 감독은 선수 변화 없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건 다음 시즌 선수들의 변화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로셀소, 힐, 호이베르, 에메르송이 어떻게 될까? 우선 마지막 경기니까 출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떠날 선수니까 출전을 안 시켜버릴 수도 있죠. 토트넘은 후반전에 2골을 더 넣었는데 포로의 속 시원한
강력한 슈팅과 클루제프스키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클루제프스키 골에서는 손흥민이 거의 70% 해줬는데 아웃프런트 날카로운 패스가 메디슨에게 연결되면서 기점이 됐고, 메디슨도 벽에 걸리지 않고 컷백을 성공시키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패스는 아트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하면서 기회를 얻었는데 어느새 동료들 움직임을 알아채고 존슨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보냈는데 1.5m 앞에서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존슨이었죠. 존슨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카메라는 곧바로 손흥민에게 비춰지는데 손흥민은 거의 이미 해탈을 한 듯 보였습니다. 이후에 손흥민의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손흥민이 이해해줄 거란 판단이겠죠. 유망주들을 투입시켰습니다. 경기 중에 호이베르, 에메르송이 투입이 됐는데 모르긴 몰라도 호이베르는 떠나려고 하는 이적설이 많이 나왔으니까 떠나겠죠. 에메르송은 너무 애매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 원정 팬들은 경기 중에 한 번씩 비춰줬는데 그때마다 토트넘이 챔스 진출하고 뭐라도 우승이라도 한 듯이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맨시티가 골을 넣을 때마다 아스날 우승 실패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토트넘 경기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유로파리그는 6위, 7위, 8위인 첼시, 뉴캐슬, 맨유가 모두 승리를 해버리면서 맨유가 역사상 처음으로 8위로 시즌을 마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첼시의 길을 가는 걸까요? 우선 맨시티와의 FA컵 대결에서 우승하게 되면 첼시가 컨퍼런스 리그를 가고 맨유가 유로파 리그를 가면서 솔직히 더 부럽게 되는 건 맞습니다. 우승, 손흥민 우승컵 하나 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응원하는데 멀게만 느껴지네요. 엔지 감독은 경기 인터뷰에서 좋았고 다사다난했다. 분명 시즌 막판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긴 하지만 우리는 시즌 내내 5위권 안에 있었다. 지난 시즌 순위는 8위였고 큰 변화가 있었다.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고 축구 스타일, 훈련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힘든 시기에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했다. 나는 감독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나는 매 순간을 좋아했다. PL에서 직전 시즌 좋지 않았던 팀을 맡아 이끄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즐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손흥민 팬으로서 기대가 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야망은 상당히 크다.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진 너무 많이 웃지 않으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최고의 노력을 들이부었고 관계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랬다. 계속 밀어붙일 수 있길 기대한다. 만약 엔지 감독을 신뢰를 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든든한 말이 되겠죠. 야망이 뭐겠습니까? 우승 말고 없습니다. 현실은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 우승도 힘들 수 있지만 엔지 감독에겐 리그 우승, 챔스 우승 같은 원대한 목표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동안 무리뉴 감독 외에는 우승에 대한 야망을 드러낸 감독이 없었죠. 엔지 감독이 그 야망을 미치도록 쫓고 레비와 싸우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전 감독은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별말을 다 했지만 엔지 감독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히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손흥민은 내년이 더 기대된다면서 한국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는데, 우선 큰 부상 없었던 거 고맙고 한계를 뛰어넘는 캡틴의 부담감, 살인적인 스케줄, 풀타임급 출전 시간으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6번째 텐텐 기록을 세우면서 다음 시즌을 더 기대케 해주기까지 하니 고맙습니다. 손흥민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